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금요일 교철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여권 갱신 절차를 대폭 개선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갱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수요일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테스트를 거친 후에 지난 5년 이내 여권이 만료되어 있거나 내년에 만료될 예정인 성인 여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갱신 시스템을 전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 명의 미국인이 매년 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종이 신청서와 우편 절차를 생략하고 국무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서류와 사진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앤토니 국무장관은 이번 온라인 갱신 시스템 도입을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여권 갱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향후 몇 년 안에 해외 거주 미국인과 아동들의 여권 갱신 등도 온라인 시스템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 이용자들 사이에서 호스트와의 손해배상 문제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리노이주 레녹스에 사는 에이미 씨는 미시간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미시간주 더글러스에 위치한 휴가용 주택을 빌렸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날아온 것은 무려 $18,000가 넘는 손해배상 청구서였습니다. 청구서에서는 욕조 수리, 배관 설비, 타일, 유리문, 도색 등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총액은 $18,820에 달했습니다. 베도 씨는 자신과 친구들이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왔다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욕조의 손상은 마치 쇠망치 자국처럼 보인다며 자신들이 입힌 피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페도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스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고 결국 에어비앤비와 몇 주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항소가 받아들여져 그녀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됐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가 손해를 주장하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사기를 시사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페도 씨는 에어비앤비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청구에 여행의 즐거움이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 만큼 에어비앤비 이용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뱅크 오브 오퍼 한미은행이 추석을 맞아 제공한 2024 추석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두 은행의 무료 송금 서비스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진 송금 건수와 총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총 2,203건의 송금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송금액은 $631만 7,181 18전이었습니다. 이는 2023년에 2,814건, 752만 2,522불에 비해서 건수는 611건, 송금액은 $120만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미은행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총 1,439건의 송금을 처리했고 총 $454만 3,853 89센트를 송금했습니다. 이는 2023년에 1,789건과 $582만 3,123 75센트에 비해서 건수는 350건, 송금액은 약 $130만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번 결과는 작년 대비 두 은행 모두 송금 건수와 금액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경제 상황과 기타 외부 요인들이 송금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36대 시카고 한인회가 지난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장애인 봉사단체 시카고 미랄 선교단을 방문해서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행사에는 최은지 한인회장을 비롯한 이사와 임원 총 8명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남성호 단장과 학부모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인회 미랄 선교단이 앞으로도 활기차고 사랑이 가득 찬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미랄 선교단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오는 10월 12일 저녁 6시에 특별한 미란의 밤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국의 초청 가수 하림이 함께하는 음악회가 마련될 예정이며 시카고 한인회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시카고 바이올린 콩쿠르가 11월 17일에 열립니다. CBC는 7살부터 17살까지의 주니어 아티스트 부문과 18살부터 32살까지의 시니어 아티스트 부문으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각 부문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사위원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며 대회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젊은 아티스트 부문에는 1등에게 $3,000, 2등 $2,000, 3등 $1,000, 그리고 청중상으로 $350가 수여됩니다. 시니어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1등 $5,000, 2등 $3,000, 3등 $1,500, 그리고 청중상으로 $500가 시상될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음악가들은 10월 31일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시카고 바이올린 콩쿠르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하나센터 북서부 사무실에서 거북이 학교 리콜 스토어 드림 영화 상영회와 Q&A 세션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50여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영화 상영회는 엄소연 감독과 그녀의 부모님이 참석해서 영화가 다루고 있는 세대 간 관계와 이민자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상영된 영화 리콜 스토어 드림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인 가족이 운영하는 주류 가게를 배경으로 이민자 가정의 세대 간 갈등과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사실적으로 그린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영화는 이민자들이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조명하면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공동체의 복잡한 관계를 깊이 탐구하면서 감동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영 후에 진행된 Q&A 세션에서는 감독과의 소통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영화의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을 나누고 이민자 가정이 겪는 현실과 이들의 이야기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엄소연 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드립니다. 시카고에서 한인 자영업자 및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지원하는 시카고 정부 조달협회가 지난 9월 16일 스트림우드의 미나미스시에서 9월 정기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미국 내 사업 운영 방법과 정부 조달, 시장 진출 방안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공유됐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박준희 회장, 현 로보띵크와 예스클래스의 대표가 연사로 나서서 미국 정부 조달 시장 진출 방안과 사업 운영 방법,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디벨롭 센터 활용법 등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9월 6일 문화회관에서 열린 한식 협의체와 한인 상공회의소 공동 행사에서도 같은 주제로 발표하며 중진공의 해외 지사화 사업을 통한 한인 비즈니스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도 그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들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시카고 정부 조달협회는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인공지능을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과 SNS 마케팅 전략 등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인 커뮤니티 내에 스몰 비즈니스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넓은 시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한인 자영업자 및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협회 이메일 또는 전화 224-628-2377번으로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카고 연방배심원단이 2018년 시카고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75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2018년 9월 시카고 웨스트사이드의 조지 틸튼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9살 소년이 학교 욕실에서 벨트로 채찍질을 당한 것입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아시아 게인스는 학교 측에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로 시카고 교육위원회와 담임교사 그리고 교사의 지시로 아이를 징계한 외부 인물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연방배심원단은 4시간의 심의 끝에 피해 아동이 겪은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75만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 폭력 예방과 학교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8일 오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년 만에 처음으로 단행된 금리 인하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카드까지 모든 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인하로 연방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에서 4.75에서 5%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에서 0.5%포인트 인하된 것으로 과거 0.25%포인트 인하가 일반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연준이 미국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개선과 위험의 균형을 고려해서 더 큰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더 얻었으며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이사회는 이중 임무의 양쪽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